여러분, 단디요양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CBT 시험 대비 40회 오전 실기 문제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56번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56.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1번 지팡이, 2번 이동변기, 3. 목욕의자, 4. 침대, 5. 보행기. 정답은요? 그렇죠. 침대가 대여입니다, 여러분. 대여와 구매의 구분은, 대여는 단가가 좀 높아서 비싸서 구매가 어려운 것들은 대여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구매는 그나마 단가가 좀 낮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교재에 보시면 대여 품목은 총 8개, 구입 품목은 12가지가 있습니다. 대여 품목에는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 감지기, 경사로, 이건 실외용. 이전에는 경사로가 한 품목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실외용, 실내용으로 바뀌어서 실외용은 경사로 대여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용은 구입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욕창 매트리스 있습니다. 욕창 매트리스는 구매도 되고 대여도 되는 유일한 품목입니다. 여러분 욕창 매트리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구입 항목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동변기라든지 목욕의자, 보행기, 그리고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실내용, 이런 것들이 구입 항목이 되겠습니다. 57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일일 소변량 증가, 4. 둔부 욕창, 5. 느린 맥박. 정답은요? 저 옆구리 부위 통증이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일반 대상자들보다 요로 감염이 잘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요로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배출이 되는 요도까지 과정에 염증이 생기면 이거를 요로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로 감염이 생겼을 때는 아랫배가 아프다든지 그걸 하부 복통이라고 합니다. 하부 복통, 배뇨통, 이건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는 거죠. 배뇨통, 빈뇨, 이거는 자주 화장실을 가는 거 빈뇨라고 하고, 잔뇨감, 소변을 봤는데 시원하지 않은 느낌, 금방뇨, 금방 바로 가서 화장실에 놓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고 바로 나올 것 같은 이런 긴박함을 주는 게 금방뇨, 야뇨, 밤에 보는 거, 소변색의 변화라든지 악취가 심하게 나는 소변, 요도 분비물, 요도 소양감, 소양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움이죠. 그래서 소변이 배출이 되는 요도에서 가려움증을 호소한다거나 발열, 오한, 옆구리 부위 통증, 그리고 심하면 오심, 구토. 오심은 울렁울렁 하는 거죠. 오심이나 구토, 간혹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58번 문제.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3.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정답은요? 저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이번에 올해 년도에 홍수가 많이 났죠, 도시에. 보니까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 먼지, 낙엽 이런 것들이 배수구를 막고 있어서 물이 하수구로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 있어서 위로 막 넘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온다고 하거나 태풍이 오기 전에는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주 많은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울 게 아니라 채워두어야 된다. 우리가 대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료는 채워둔다.
현관문과 창문은 꼭 닫아줘야 되고 잠가두어야 되고 빈틈이 있다면 휴지라든지 신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잠궈두어야 되겠죠. 전기 차단기를 내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통신기기는 꺼놓는 게 아니라 켜놓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59번 혼자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2.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3.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운다. 4.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요? 저 5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하시도록 하고요. 화장실 입구에 화분은 위험하죠. 걸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취침 시에도 화장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표시등 켜주시고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우는 거는 크게 낙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 여러분, 작은 깔개는 항상 어르신들이 걸려서 넘어질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바닥에는 작은 깔개가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둔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60번.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요? 저 1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겠고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이 훨씬 좋겠죠.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는 골다공증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급적 도정 많이 한 것은 아무래도 섬유질이 부족하겠죠. 도정이 많이 되지 않는 곡류, 잡곡류를 드시면 훨씬 더 변비에 도움이 되겠죠. 식이섬유 흡수를 위해서 수분 섭취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여기서 여러분 퀴즈. 우유는 변비 대상자에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우유는 변비 대상자의 장 운동을 활발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운동이라든지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을 찾도록 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처방에 따라서 하제를 사용해야 하지 변비가 있다고 해서 빈번하게 이렇게 변비약을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2. 산속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4. 80에서 120도로 드라이 클리닝한다. 5. 염속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 클리닝한다. 정답은요? 저 원단 위에 천을 덮고 다림질한다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온도는 여기 나와 있는 온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물결 표시가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천을 덮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산소 표백제, 자 여러분 삼각형에서 산속에 표백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사용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X 하면 뭘까요?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드라이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원에 물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드라이 클리닝 하면 된다. 자, 석유계 이렇게 써 있으면 석유계 드라이 클리닝을 해라. X 하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되겠지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2번 재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2.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은요? 저 3번. 도보시에는 보폭을 작게 하고 계단을 오를 때는 몇 걸음에 한 번씩 혹은 걸음마다 두 다리를 한 곳에 모아서 좀 쉬면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물품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챙겨서 나오셔야 되겠죠? 센터에서 챙기는 게 아니고요. 택시로 이동할 경우 뒷좌석에 앉아서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되겠죠? 외출 장소와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필요한 시간을 정해서 상의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63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2.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1층보다는 2층에 방을 배정한다. 4.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놓는다. 정답은요? 저 1번. 침대는 벽에 붙여놓는다. 왜 그럴까요? 벽에 붙여서 어르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낙상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한쪽으로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를 깔아두어야 될까요? 이불이나 요를 깔아놓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들은 화려한 것보다 단순화시키는 게 더 유리하고요. 1층보다는 2층이 아니라 2층보다는 1층이 더 안전하겠죠.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은 떼어서 또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붙이지 않는다. 현관 앞에는 이동 가능한 것은 걸려 넘어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깔아놓지 않습니다. 항상 매트는 바닥에 고정이 잘 돼 있는 것,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64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요양보호사. 1.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5.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것, 여러분 치매 문제는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반복적인 질문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지금 기간에 대해서 묻고 있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했나요? 진압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진압력이라는 영역은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지금은 어떤 시간인지를 알려주어야 된다. 인지시켜야 된다. 지속적으로 인지시킨다. 이런 표현이 맞지요. 다른 내용들은 이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러한 것과는 다릅니다. 설명, 설득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에 맞지 않지만 진압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지금 여기 시간과 관련된 거죠. 얼마나 남았어? 했기 때문에 달력, 신문, 시계 이러한 근거를 대어서 설명해준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5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요?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식사를 마친 대상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달라고 할 때 정답이 정해져 있었죠. 첫 번째,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답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저 그릇을 그대로 두어
확인하게 한다. 금방 드신 것을 그릇을 그대로 치우지 않고 두어서 확인시킨다. 세 번째 뭐가 있었죠? 달력에 표시를 한다. 달력에 식사하시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안 먹었다고 하면 이거를 확인하도록 한다. 요 세 가지 중에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르시면 됩니다. 66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 그렇죠.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우리가 배회하는 원인에는 이런 신체적 욕구가 있고 정서적 욕구가 있죠. 불안해서 이렇게 배회하는 것은 정서적 욕구. 신체적 욕구라고 하면 배가 고프거나 배설하고 싶거나 춥거나 덥거나 이런 게 신체적 욕구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은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한다.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죠? 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 아닌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신체적 욕구가 있을 때 하는 행동. 안절부절 못하거나 바지를 치켜 올린다거나 바지를 뒤로 움켜쥔다거나 구석진 곳을 찾는다거나 이러한 배회들을 할 때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 아닌지 요양보호사가 먼저 파악하고 모시고 가는 것이 대처가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저 1번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준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게 신체적 욕구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을 해결해주는 문장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 것. 녹차, 커피, 홍차 이러한 것들은 카페인이므로 수면을 더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X. 그 대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음료가 있다면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세 보기는 오히려 잠을 더 깨게 하는 상황이고요.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혼자 산책 가게 하면 위험한 내용인 거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딨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자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이 5가지 보기 중에 답을 고르라면 4번 고르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환각의 상태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전환요법을 사용한 것이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내일 하자고 미루는 것, 지금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말도 대상자에게는 설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거라고 설명하는 것, 이런 용어들, 설명, 설득, 이해시킨다, 질문한다, 물어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귀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이것도 전환요법의 하나이겠죠?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유도를 해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옳은 답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위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요?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이게 뭔가요? 침해 대상자의 문제 행동 중에 성적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행동 중에 유일하게 벌과 상을 줄 수 있는, 벌을 줄 수 있는 문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벌이 뭐예요? 그쵸.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이게 벌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과 행동 수정이 되었어요. 그때는 다시 보상을 해주는 이러한 행동 문제가 바로 성적 문제 행동입니다. 71번 문제. 침해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정답은요? 그렇죠. 날짜와 계절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구리는 어떤 계절에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이러한 것들. 어린 시절 언제 몇 살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나요? 이런 것들. 시간, 장소, 사람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진압력과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 자, 계절은 요 시간 안에 들어가겠죠. 그럼 진압력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요양보호사. 1.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2.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해드릴게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정답은요? 그쵸?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어르신의 지금 감정. 여러분, 아이고 정말 귀찮아 죽겠네.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어르신이 기분이 상하셨다고 지금 투덜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부드럽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는 거.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셨군요 하고 다시 한번 감정을 정리해서 말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감 반응이라고 한다. 73번.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하여 푸념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보군요. 2. 저보다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4.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땡땡땡. 5.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그렇죠. 5번이죠. 여러분, 공감 표현과 같이 시험에 꼭 잘 나오는 게 이 나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은 항상 평온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상대의 행동이 이러이러하니 제가 이러이러하네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요. 걱정이 되네요. 화가 나네요. 속상하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하는 문장이 풀 문장이고요. 그래서
상대의 행동이 이러이러하니 제가 이러이러하네요 까지가 보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뒤에 두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풀 문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니 제가 이러이러하네요. 이러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표현된 게 나 전달법입니다. 7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진압력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정답은요. 그렇죠. 언어적 장애 대상자가 되겠네요. 이 언어장애 대상자는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죠.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을 잘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말을 아예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대상자들이 되겠죠. 이런 대상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거나 기다려주는 거죠. 또 질문을 할 때 상대가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잘했을 때 격려와 칭찬의 표현을 잘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대서 잘했어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으로 해주면 더 기분이 좋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5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몸짓, 얼굴 표정을 이용해서 비언어적 의사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의미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뭐 양치질을 할 때 양치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세수할 때 세수하는 신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크게 말한다. 어르신들에게 다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난청 어르신들도 크게 말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항상 대화할 때는 대상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옆에서 한다, 뒤에서 한다 이런 것들은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입 모양으로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용히 말하면 또 어렵겠죠. 크게도 아니고 조용하게도 아니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되풀이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죠.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댈 필요는 없습니다. 또박또박 말하는 건 좋은 방법이지만 보청기에 가까이 대실 필요는 없어요. 자,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보청기를 끼고 있는 대상자 입력과 출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청기가 이렇게 있는 경우 밖에 소리를 이렇게 기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입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에서 고막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소리 전달을 하는 걸 출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밖에서 기계로 들어오는 입력은 어떻게? 높게, 그리고 기계에서 귀로 들리는 소리, 출력은 낮게 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76번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나요?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5. 김치전이 생각나는 거를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정답은요? 제 2번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사실 부침가루를 사러
가게에 가는 것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산책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기 위한 이러한 거짓말들은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의 말에 부정을 하지 말고 산책을 모시고 나가서 관심을 다른 쪽으로 좀 가도록 유도를 해서 기분 전환을 시킨 뒤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산책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정답이었습니다. 77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요? 5번. 이건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하임리히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목에 걸렸을 때 이것과 같이 잘 나오는 문제가 또 뭔가요? 목에 이물질이 걸렸는데 그게 육안으로 보일 때 여러분 하임리히법이 아니라 방법이 틀려지죠. 손가락을 입에 넣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이물질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손으로 그걸 꺼내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답이에요? 큰 기침을 하게 하여 등을 두드리면서 그게 튀어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떡이 목에 걸린 상황이에요. 기도가 막혔다는 얘기죠. 근데 기도를 더 개방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떡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심호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78번.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요? 1번. 화상을 입고 나면 손이 많이 붓기 때문에 부으면 이제 반지 뺄 수 없겠죠. 그래서 반지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러한 장신구를 빼주는 것이 좋다. 물집을 터뜨리면 감염에 우려가 있습니다. 마른 휴지로 덮어주면 상처에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에 치료에 더 불편하게 됩니다.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물에 대고 있게 한다면 물에 데이게 좀 씻어내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하면 그 압력 때문에 상처에 더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X. 자, 치약이라든지 뭐 소주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부위에 바른다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러한 것들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두 X입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자, 여러분이 순서를 한번 보시고 답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5초 뒤에 답 확인하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은요? 3번이었죠. 자, 제세동기가 도착을 했어요. 선생님 순서를 한번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서 쭉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오자마자 전원을 켜시고요. 전원을 켜는 동안 여러분 패치 붙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요 두 과정이 어느 게 먼저인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패치를 먼저 붙이고 전원을 켜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킴과 동시에 패치 붙일 준비를 하면서 패치를 붙였습니다. 두 번째 패치를 붙여서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리듬이 이제 없으면 제세동이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리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가 없죠. 제세동 시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심장 리듬 분석을 했는데 리듬이 없어요. 그러면 제세동이 시행이 되고 제세동이 시행이 되자마자 우리는 가슴 압박을 시작해서 심장이 다시 살아나도록 열심히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하고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는 거죠. 가슴 압박 후에는 인공호흡하고 인공호흡 후에는 어느 순서로 갈까요, 여러분? 다시
그쵸? 심장 리듬 분석으로 가고. 자, 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약 2분간 시행을 하죠. 그러면 다시 심장 리듬 분석하고, 심장이 다시 뛰게 되면 제세동은 안 해도 되지요. 자, 심장 리듬 분석했는데 심장이 계속 뛰지 않아요. 그럼 다시 제세동 시행하고,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하고, 이 사이클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여러분 쭉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0번,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요? 체중을 이용해서 깊고 강하게 압박을 하시면 최대 5cm 이상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슴 최대 5cm 기억하시고요. 칼돌기를 압박하시면 내부 장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칼돌기를 압박하면 안 된다입니다. 가슴 압박은 분당 100회에서 120회 기억하시고요. 압박대 이완의 비율은 50대 50 같은 비율로 압박과 이완을 해주셔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40회 기출문제 가지고 문제풀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40회 오후 문제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